사회성이 낮은 아이들은 좌절을 경험해서 기본적인 관계를 맺는 반복 연습을 통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은입니다.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사회성이 주는 강한 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사회성이 높은 아이는요, 공부를 못해도 또래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어서 학습에서 오는 좌절을 해소할 기회가 비교적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시험을 못 봐도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위로받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회성이 낮은 아이들은요, 학습에서도 좌절을 경험하고 또 또래 관계에서도 좌절을 경험해서 이 공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요. 결국 학교에서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학교에 가기 싫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적인 좌절을 초등학교 때부터 장기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춘기라는 과도기를 겪게 되고요. 점차 자신이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정서들은 겉으로 보일 때는 우울, 무기력, 분노, 거부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그 핵심은 사회성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회성은 사회적 관계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회성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사회적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초등기에는 부모님의 영향력이 자녀의 학교 생활에 주로 영향을 미치지만 중고등기로 올라갈수록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 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느린 학습자의 경우는요, 30에서 75% 정도가 사회성의 어려움을 나타내고요. 특히 문제 행동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나타냅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감정과 행동 조절 능력이 어려우면 주변 친구들이 함께 노는 것을 불편해하겠죠. 그렇게 되면 느린 학습자들은 혼자 놀게 되고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놀면서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더 적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성 기술을 익히는 것은 학교 적응을 위해 너무 중요하죠. 느린 학습자 사회성을 높이는 방법은요, 실제적인 사회성 기술을 익히는 것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때 반드시 필요한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린 학습자 아이들이 필요한 사회성 기술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알려줘야 할까요? 자녀가 다른 사람과 기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때는요, 경청하는 태도, 대화하는 순서, 질문하는 방법, 칭찬하기 기술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들이죠. 하지만 느린 학습자들은 이 당연한 기술들을 상세히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시범 보이고 역할극과 같은 상황극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성 기술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경청하기를 지도하실 때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잘 듣는 것은 중요해. 잘 듣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첫째,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둘째, 말을 들을 때는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면서 내가 그 사람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된다. 셋째, 내가 얘기할 순서를 기다리고, 넷째, 상대방이 얘기한 것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말하도록 해. 이렇게 경청하기 단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서 단계적으로 시범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경청하기가 왜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제 본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말할 때 네가 제대로 안 듣고 있다고 느끼면 기분이 어떨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역할놀이를 통해 앞에서 배운 경청하기 단계 기술을 연습하도록 하고요. 느낀 점을 말해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익히고 사회성을 발달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학교 적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연한 사고를 갖고 좌절에 대한 내성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느린 학습자 부모님을 상담할 때 공부 외에 자녀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꼭 찾고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야 비록 자신이 공부는 못하지만 잘하는 다른 분야가 있고 인정받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서 공부에서 좌절이 오는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학생들도 처음에는 관계와 학업 실패에서 오는 좌절로 의기소침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미술이나 음악, 무용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 인정받으면서 사회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좀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모님과의 대화 또는 전문 상담을 통해서요. 나와 타인의 다양한 감정의 종류와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 문제 해결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러한 상황일 때 자신의 기분과 행동에 대해 스스로 설명하도록 하고 그 이유를 말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생각, 다양한 선택들에 대해서 만일 이렇다면 어떨까?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해 주세요. 그리고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학습 방법이나 전략을 좀 더 익히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독려해 주세요. 이것은 다음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갖춰진다면 실패를 해도 크게 좌절하지 않고요. 성공을 향해 재도전할 수 있는 동기가 작동할 수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를 키우시거나 지도하시면서 부모님들 또한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실 겁니다. 부모님들도 반복적인 좌절을 경험하시다 보면 나는 못해, 포기할래 이런 학습된 무기력이 찾아오는데요. 이런 마음들은 부모님의 양육 효능감을 떨어뜨리면서 스트레스를 높입니다. 이때 생각하실 건 내가 설정한 목표와 방향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내가 쓰는 언어와 행동들을 아이가 이해했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이와 한번 진정한 대화를 해보시길 바래요. 왜 그렇게 생각해? 왜 그런 감정이 들었을까?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 라고 물어봐 주세요. 부모님들은 지금 아이가 보이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해서 참 마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보이는 어려움에 혼자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주변과 함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모두 결정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면서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의외로 그 고민의 해답은 아이가 말해줄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요, 해답은 알고 있지만 그 방법을 몰라서 헤매고 있거든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기보다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아이와 같이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